관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정수 착각수의 홍태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계속해서 일선에서 나타나는 함정수로 또 자충이 되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함정수가 끝내기에서 나타날 때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자충이 되는 경우에 중점을 둬서 과연 그 자충이 됐을 때 어떻게 응수하는 게 최선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전 어떤 명인이 자충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바둑에서 자충을 넣어서 바둑을 진 건데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응수를 하면 좋은지 지금부터 실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충수를 넣어서 좋은 바둑을 망쳐버린 그런 기억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끝내기에서 생기는 그런 자충수를 뒀을 때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법을 지금부터 실례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우화기 쪽의 모양을 보시겠는데요. 백이 귀에서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살아있는데 끝내기에서는 요 일선 쪽의 끝내기가 아주 궁금하죠? 흙이 이렇게 젖혀 이으면은요, 백이 가일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곳을 가일수 안 하면은 이렇게 치중을 해서 수가 나게 되죠? 이렇게 치중하면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패가 됩니다. 이렇게 패가 돼서는 큰일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흙이 선수로 제쳐있는 끝내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흙이 먼저 젖혀있는 게 기분이 나쁘니까 먼저 선수를 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이 먼저 젖혀 이어도 흙은 이것을 지켜야죠. 그런데 여기에는 백의 어떤 착각이 있습니다. 젖혀 이어서 흙이 젖혀 있는 선수를 맞고 반대로 이득을 봤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귀는 손을 빼면 수가 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수가 있냐면은 이쪽에 붙이는 게 아주 날카로운 끝내기의 맥점입니다. 여기를 붙이면 백이 아주 곤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면은 젖혀서 단수 쳐도 이곳을 잇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대단히 곤란한 형태가 됐죠. 언제든지 흙이 패를 넣어서 백을 괴롭히는 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은 안 되고요. 백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요. 여기를 두면 이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게 백은 최선의 응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흙이 막아서 잇게 되는데요. 이 자체는 비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흙이 선수로 비었다는 거죠. 귀의 백집이 한 집도 없이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가일수를 안 했을 때 흙선수로 이 집이 전부 부서지기 때문에 백이 젖혀 있는 수는 악수라는 얘기죠. 만약에 흙이 젖혀 있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6집이 나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흙이 젖혀 이어도 6집이 납니다. 근데 백이 젖혀 이어서 수가 나면은 한 집도 안 나니까 이것은 백이 선수를 하더라도 큰 손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형태가 백이 자충이 되면은 수가 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충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흙의 입장에서도 젖혀 있는 끝내기를 빨리 하지 않고 오히려 백이 젖혀 있는 실수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되겠고요. 다른 경우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변적 형태를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일단 백이 흑석점을 수상전에서 잡고 흙이 이쪽을 막은 장면입니다.
이렇게 막은 장면은 실전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흔한 형태인데요. 보통은 백이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응수를 해서 흑이 단수를 치고 다음에 백이 젖혀간다면은 이렇게 단수를 치겠죠. 서로 아무 잡념 없이 이렇게 끝내기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상당한 그 착각이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어떤 착각이 있을까요? 여기를 막았을 때 백한테는 아주 좋은 응수가 있는데요. 젖히질 않고 이렇게 빠지는 게 이 경우는 아주 좋은 응수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서 다음에 흑이 이곳을 두면은 손을 빼도 잡아 있죠. 그래서 선수를 잡게 됩니다. 만약에 흑이 선수를 백한테 넘겨주는 게 싫어서 손을 빼면은 이곳을 백이 젖혀서 다음 젖혀 있는 데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큰 집 차이가 납니다. 여기를 이해해야죠. 아까하고 비교해보면 흙집도 부서졌고요. 백이 또 이 석점을 놓고 따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는 6집 이상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전에 흔히 나타나는 형태지만 백이 흑의 자충을 이용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해서 단수 치고 이렇게 흑의 선수가 되는데 이렇게 빠지면 흑이 자충이 돼서 여기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충을 이용해서 끝내기를 이득을 보는 그런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예도 실전에서 한번 그 응용을 해보시면 참 좋고요. 우상기 쪽의 모양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우상기 쪽의 모양도 실전에서 흔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보통 이렇게 젖혀 이으면 백이 선수가 됩니다. 젖혀서 맞고 이으면 다음에 흑이 이렇게 지키게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끝내기를 하면 백으로서는 아무 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의 함정수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백이 이곳을 먼저 두는 겁니다. 흑의 수를 줄여서 자충을 만들고 있어요. 흑 모양을요. 여기서 흑의 응수가 중요한데요. 보통 쉽게 이렇게 응수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응수하면 그런데 백의 함정수에 흑이 바로 빠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응수하면 백이 젖혀 있질 않고요. 여기를 붙이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맥점입니다. 이 수를 당하면 흑이 아주 곤란해지는데요. 이렇게 두는 것은 패가 돼서요. 정말 아무 이상이 없는 곳에서 엄청난 패가 나서 흑이 아주 곤란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패를 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후퇴를 해야 되는데 선수로 이 두 곳을 당해서 집을 굉장히 손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2점 때려야 되는데요. 젖혀있을 자리를 여기까지 두게 되고 이것도 놓고 따서요. 이것은 흑이 백의 함정수에 바로 걸려든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이 이렇게 둘 때 흑은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될까요? 바로 받는 것은 이곳이 맥점이기 때문에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로는 바둑격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흑이 침착하게 이쪽을 꼬부리는 게 백의 함정수를 분쇄하는 그런 아주 정확한 응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꼬부리면은 백이 수상전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젖혀도 바로 이렇게 수를 줄여서요. 백이 여기를 바로 못 들어가고 여기를 놔야 되기 때문에 한 수 빠른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 백이 이렇게 두는 함정수에 대해서는 침착하게 귀를 꼬부리는 수를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끝내기 위해서도 그 자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응수가 아주 필요하게 됩니다. 정확한 응수를 하면은 상당한 득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응수를 합치면은 정말 십시일반이라고 굉장히 큰 이득을 보게 돼서 바둑을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경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흑이 이렇게 막아서 이쪽에 선수를 한 장면입니다. 보통 이렇게 젖히는데요. 젖히는 수가 보통이지만 흑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막아서
다음에 백은 이렇게 단수 쳐서 이 석점을 때려내야 됩니다. 다음에 단수까지 흑이 선수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두면 가장 이상이 없는 것처럼 좋은 응수로 생각되지만 이 장면에서는 흑의 자충을 이용하는 백의 묘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선뜻 젖히지 말고 이렇게 빠지는 수가 이 경우에 대단한 묘수가 됩니다. 그것은 흑이 이쪽에 자충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흑이 이쪽을 빠지면 이제는 흑이 후수가 됩니다. 끝내기에서 선후수는 대단한 차이를 가져오는데요. 흑도 선수를 뽑으려면 다른 데 둬야 되는데 그때는 백이 이렇게 젖혀서 기분 좋게 선수 끝내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수 끝내기를 하게 되면 이쪽 두 점을 놓고 때리는 수를 생각해도 되고 여기 또 두 집이 늘어났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여기 흑집도 두 집이 줄었기 때문에 안팎으로 6집이라는 큰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꼬부렸을 때 평범하게 이렇게 두지만 이렇게 늘어서 두는 수가 이 자충을 이용하는 아주 멋진 응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모양은 실전에서 정말 착각하기 쉬운 그런 예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정확한 응수를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이 하변 쪽에 흑집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백이 이렇게 뛰어들어와서 찌르고 넘어간 장면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응수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보통 제1감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죠. 붙이는 수가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는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젖힌다면은 팩감이 많으면 패를 하고요. 팩감이 적으면 이제 이렇게 물러나서 이렇게 끝내기가 되는 게 이제 보통이죠. 흑도 아주 매끈하게 집을 다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백이 이렇게 젖히지 않고 이렇게 껴붙이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껴붙이는 수가 흑을 상당히 괴롭게 하는데요. 여기 껴붙였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패가 되죠. 근데 이 패는 물론 흑이 패감이 많다면 좋겠습니다만 패감이 없는 경우는 흑이 지면은 손실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흑은 이 백을 어떻게 끊는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가장 범하기 쉬운 착각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빠지면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착각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위로 이렇게 젖히고요. 흑이 이곳을 단수를 쳐서 이 한 점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렇게 뒤로 몰면은 환격으로 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흑이 이것은 큰 손실을 보게 되죠. 아주 망한 결과가 됩니다. 백의 함정수에 바로 흑이 걸리는 그런 응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수는 절대 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흑이 어떻게 응수를 할까요? 할 수 없이 패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하면 넘겨줘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붙이면은 여기서 또 같이 또 붙여갑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이 나는 노릇이겠죠. 여기 계속 붙여가면 아까하고 똑같죠? 그래서 계속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집이 지금 다 부서졌죠? 이렇게 되면 흑이 끝내기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입니다. 공들여서 집을 크게 만들었는데 이 껴붙이는 수로 이 집이 여기까지 다 파괴된다는 건 흑으로서는 아주 괴로운 일이죠. 그럼 흑은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될까요? 흑은 이렇게 뛰어서 건넜을 때 바로 붙이지 말고 이렇게 한 칸 물러서서 지키는 그런 여유 있는 응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러서도요, 흑집이 크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여기를 두면 그대로 이렇게 두텁게 이어둡니다. 다음에 이렇게 찔러도요, 그때는 이렇게 두는 수가 선수가 돼서 이렇게 두면은 단수를 치고 여유 있게 이쪽까지 지키는 그런 교환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흑집이 별로 파괴가 안 됐죠. 이렇게 응수를 한다면 백으로서도 좀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재미없는 결과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붙이면은 백이 붙이는 이곳이 급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이렇게 지킨다면 이 큰 집을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굳힐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요령을 실전에서 응용을 해서 응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젖바둑에서는요, 이런 응수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내기의 실전 예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흙 모양의 백이 이렇게 뛰어 들어가서 끝내기를 한 장면입니다. 찌르게 되고요. 다음에 흙의 응수가 문제인데 보통 붙이죠. 붙일 때는 백에 날카로운 함정수가 있습니다. 백이 이렇게 젖혀주면은 늘어서 이것은 흙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은 같이 단수를 치고 여기까지 마무리가 잘 되죠. 그러고 있는다면 흙집이 아주 두텁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이 젖혀오질 않고요. 옆에 끼워붙일 때가 문제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흙의 함정에 걸려드는 수는 이렇게 빠지는 수입니다. 빠지는 수는 이 단수를 보고 있으니까 무난한 응수라고 생각해도 이렇게 젖혔을 때 단수를 치면 이렇게 뒤로 모는 수가 있어서요. 판격으로 잡혀서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함정에 크게 걸려든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껴붙이면은 패를 결심을 해야 되는데요. 패감이 없으면 이 또한 흙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저런 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후퇴를 하면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붙이면 또 같이 붙여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흙집이 볼품없이 쪼그라들어서 이것은 흙이 함정에 크게 걸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붙이질 말고 이렇게 한 칸 여유 있게 물러서 지키는 것이 아주 좋은 응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칸 뛰어서 지키면 다음에 이렇게 들여다봐도 일로 이어서 흙 모양에는 별로 약점이 없이 흙집이 잘 굳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실전예는 오청원 구단과 기단이 구단의 10번기 제1국입니다. 당시에는 정상에 있는 기사들의 10번기가 유행을 했는데요. 10번기에서 지면은 물론 그 명예도 크게 실추가 되고 그 다음에 치수가 고쳐지는 그런 괴로움을 겪기 때문에 아주 지금 타이틀전보다는 더 그 부담감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최고의 천재인 오청원 구단과 일본 최고의 천재인 목국실 구단, 기단이 구단의 대국인데요. 이 대국에서 일선에 엄청난 함정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점이 이 오른쪽인데요. 바둑은 지금 이쪽에 백집이 엄청나게 크고요. 흙도 이쪽이 아주 짭짤한 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백이 약간 유망한 그런 형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우변에 이제 백이 선수를 잡아서 이쪽에 끝내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석점하고 이 백의 수상전은 같은 세수이기 때문에 먼저 두는 쪽이 이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백이 그대로 잡으면 흙이 이렇게 둬서 여기 집이 생기죠. 이제 그게 싫으면은 백은 이렇게 두고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두고 잡으면은 여기 집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미묘한 한두 집 차이라도 승부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이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수를 뒀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날일자를 날렸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끝내기의 묘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수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쪽에 물론 조여 잡아야 되지만 흙집을 조금이라도 더 파괴하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흙이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흙이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선수를 하고 잡는다면은 아까 빈 삼각으로 둬서 여기 막힌 것보다는 두 집을 더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일자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준다면은 두 집 이득이니까 바둑을 더 우세한 국면으로 편하게 꾸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흑이 놀라운 반격을 펼쳤습니다. 순순히 이렇게 받아주질 않고요. 흑이 이곳을 젖혀서 백은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패 모양으로 버텼습니다. 이 패는 백도 정말 의외였겠죠. 이 패는 원래 흑이 죽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흑의 꽃놀이패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그러나 이제 수상전 관계상 이쪽이 문제입니다. 백이 패를 물론 하겠지만 이렇게 이었을 때 흑이 세수고 백도 세수인데 이 백은 바로 수를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렇게 줄인다면 그대로 수상전에서 지기 때문에 젖히고 이렇게 패로 버틴 수는 오히려 보태주는 수가 돼서 악수가 되죠. 실전 경과를 보시겠습니다. 실전에는 이렇게 수를 줄였습니다. 한 수라도 줄여야 패가 되죠. 백도 이렇게 나갔고요. 계속해서 축도 아닌데 축을 몰듯이 이렇게 수를 줄여갔습니다. 이제 보통 때는 이렇게 두면 흑집이 많이 파괴되니까 흑이 잘 둘 수가 없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수를 줄여갔어요. 다음에 백이 이렇게 뛴 수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뛰어나간 수가 백이 수를 늘리는 좋은 수였고요. 정말 일선에서 고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고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줄였는데요. 얼핏 생각하면은 흑이 자기 집을 다 스스로 부시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결과는 패가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됐는데요. 백도 내친 걸음에 나갈 때까지 다 나가둡니다.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막았는데 여기까지 진행을 보면은 백이 수를 늘리는 데는 실패를 했죠. 그렇지만 백은 이제 이 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갈 때까지 다 선수를 하고요. 흑집이 한 15집 이렇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패를 한 거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단수 쳐서 이제 패가 됐습니다. 정말 쉽게 정리하면 되는 장면에서 백이 조금 더 이득을 보려고 이 날일자를 뒀는데 거기부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뜻밖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패가 됐는데요. 이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면 백이 큰 성공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 결과는 백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백한테는 패감이 적습니다. 흑은 이쪽에 붙여서 이쪽 백집을 파괴하는 패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응수하는 대로 다 패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는 결국 백이 이겼습니다만 흑이 이쪽 귀에서 두 번을 둬서 크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집을 부신 것보다는 이쪽 손실이 커서 백이 바둑이 여기서 불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보면은 백의 이득을 보자는 이 수가 오히려 흑의 역습을 당해서 백의 함정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흑의 정확한 응수 때문에 오히려 백이 곤경에 처해서 바둑이 불리해지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결국 이 바둑은 이 경과를 보면은 백이 큰 손해를 봐서 불리하게 됐습니다만 이후에 다시 흑의 패착이 나와서 백이 두 집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감상하신 이 기보를 보면 역시 끝내기에서도 그 일선에 달린다든지 자충을 한다든지 하는 게 정말 그 무궁무진한 변화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침착히 응수를 하신다면 바둑의 묘미를 더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실전에 잘 응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내기에서 이 자충이 되면은 상당히 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가 메워졌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오늘 끝내기의 함정수로 그동안에 쭉 해온 그 함정수 착각수에 대한 강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상대편이 함정수를 써왔을 때 이것이 의외라고 생각할 때는 상대편의 의도를 잘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침착한 응수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오히려 바둑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반격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바둑과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